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박진 외교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한국의 오랜 친구인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 국무장관의 첫 번째 방한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전 세계의 복합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첫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수립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발전에 견고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규칙 기반의 질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양 정상 간 구축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외교부 간의 정보 수집과 분석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 동맹입니다.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인공지능, 양자, 그리고 우주 등 첨단 기술, 문화, 인적 교류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 세대들에게 더 큰 번영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한미 양측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출범하였으며 9월에는 한미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여 년 만에 전략 핵 잠수함 기항, 전략 폭격기의 최초 국내 착륙 등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일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합심하여 북한의 불법 자금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러북 군사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은 러북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우선 중동 정세 관련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인 공격을 규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당사자들이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인질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중동 정세 안정화와 인도주의적 위기 해소를 위한 블링컨 장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 내에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두 국가 해법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 측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로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한미 양국은 안보리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한미 양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통 인식하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양국이 공동 주최한 한미 간 최초의 우주 포럼이 바로 그저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간 우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는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자율성이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주최할 예정인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소형 원자로 SMR 그리고 선진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인식하에 원자력 분야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영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새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들을 꾸준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호 편리한 시기에 3국 외교장관이 다시 모여서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 저는 한미가 함께 할 때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armer Mr. Pak, my friend Jin, thank you. Thank you for the very, very good meetings today. 우린 박진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Almost every day on so many issues. 매일매일 우리가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돌아와서
특별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역동성과 중요성에서 탁월한 때 돌아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관계는 주요한 안보 동맹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이슈에 있어서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양국 간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동맹 관계와 이 지역에 대한 분명한 헌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바로 인태가 자유, 번영, 안전, 회복을 유지하는 우리의 이해, 가치, 비전을 신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의주시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호주 알바니스 수상이 국빈 방문한 바 있고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바가 있으며 어제는 저는 일본에 방문했고 오늘 한국에 왔다가 내일은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이 서울에서 아주 성공적인 생산적인 회의를 조태용 안보부 장관님 그리고 저의 막한 친구이신 박진 장관님, 윤 대통령님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아주 좋고 중요한 대화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 장관님과 저는 우리 양국이 연합된 접근으로 북한의 도발 행동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에서 이루어진 양국 정상 간의 그런 협의 내용을 한미 확장 억제 전략 및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실히 실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일본과 어떻게 협력을 진행할 것인지, 바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토의했습니다. 이미 삼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의 경보에 대한 데이터 실시간 공유, 그리고 삼국 간의 국방훈련, 그리고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증강하고 있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님께서 유엔 총회에서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주는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래서 모스크바가 이제는 대북 군사 기술 이전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압력을 가할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가 이제는 중요한 포럼을 할 것이고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기업들이 신규 대미 투자 금액으로만 1,110억 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고 중요한 공급망 강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향한 제2주요 투자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바로 10여 개국 EU가 참여하는 광물안보 파트너십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경제 파트너십은 우리가 공유하는 영내 경제적 비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APEC과 인태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메콩강 지역에서 태도국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개발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다재강 개발 은행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도국 국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영내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인프라,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기후의 회복과 적응책을 포함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오프링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강력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양 장관은 영내 그리고 전 세계 평화 안정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왕이 외교부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접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와 국민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침공을 통해서 영내 파트너가 더 가까워졌고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유럽과 인태 지역은 안보의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사태와 관련돼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영내 순방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아주 과감한 비전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차세대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기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친구이신 우리 박진 장군님과 함께 이를 위한 계속적인 기회를 감사합니다.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